김건희 여사입니다. 오늘 알려진 얘기 하나가 있어요. 김 여사의 옥중토로라고 해야 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남부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왔다라고 해서 SNS에 꽤 긴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남편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배신을 안 했으면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 불쌍한 인간이다. 대권 낭인으로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 두 사람이 뭔가 한동훈 전 대표 배신자인가요? 이 비판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옥중 접견을 갔는데 왜 난데없이 한동훈 전 대표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보세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여러 가지로 풀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대권 낭인으로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건가요? 뭔가 당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그걸 다 들어줬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구속의 결정타가 된 반클리펜 아펠 목걸이는 뭐 때문에 받은 겁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쓴 겁니다. 그리고 박 전 검사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어요. 예. 자,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서 그런 매관매직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가담해서 장단을 맞춰주기라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배신 안 했으면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예.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과 절연하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예. 김건희 씨는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 권력입니다. 그 선출한 적도 없는 권력이 어떻게 배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언어도단이고 그다음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그러면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는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전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본인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고 지금 와서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배신을 안 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옥중 토로를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구성했습니다. SNS를 토대로. 비대위원장 시절, 당대표 시절 한동훈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왔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이만큼이니까 문자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저는 당시에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 가지 경로로 김건희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전달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 사적인 답변을 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봤던 이 이른바 전당대회 직전의 일식 논란, 사과의 메시지를 이렇게 썼고 내가 이제 어떤 첨언을 했는데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생각은 당시에 여러 통로로 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사적인 대화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최성 평론가.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 받냐 아니냐를 두고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노했다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근데 이 와중에 구속수감된 와중에 갑자기 심평 변호사든 김건희 여사든 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불쑥 꺼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외생 변수 3가지 때문에 흔들린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심평 변호사의 전원이 올라오면서 이걸 가지고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게 결선 투표 간다면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김 여사가 어쨌든 지금 건강 상태로 조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심 변호사가 접견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아껴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역사의 한 뒤안길에서 그냥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다. 말하자면 에피소드의 소재로 갔었어야지. 이걸 지금 공개함으로써 여론에도 기름을 부은 거지만 전대에도 더 강성 지지파들이 이걸 갖고 찬반 논란을 벌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요건을 생산해낸 거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판단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못하는 건지 그리고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침묵함으로써 본인이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침묵함으로써 본인의 이제는 사법적인 잣대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경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지 지금 정치를 하면 됩니까? 지금 이건 정치 현장에 뛰어드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심평 변호사가 왜 이렇게 이 판단을 못하고 이걸 그대로 날것 비슷하게 공개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침묵할 때라고 하는데 이제 특검 조사 때는 진술 거부를 하면서 옥중에서는 또 이제 김평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고 김진욱 대변인 또 얘기가 있어요.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남편을 접견하게 된다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절해달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뭐 한편으로 보면은 동정 여론을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지금 김건희 씨가 상황 인식이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이 김건희 씨 한 사람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뭔가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김건희 씨가 그 수감이 되어 있는 것은 김건희 씨가 그 갖고 있는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혐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국정에 관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단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그 어떤 동정 여론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필 살선했잖아요. 특검이 건강이 안 좋다고. 과거에는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건 변호인의 토로한 데에 옥중 토로를 했고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고 본인이 이제 갖가지 혐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장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변론 전략으로 삼을 수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변론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략으로 삼는다 해도 별로 효과 있는 전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메시지들이 뭐 감정에 호소하거나 뭐 토로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의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뭐 혐의를 다투거나 또는 뭐 법리적으로 뭐 유리한 공방을 하거나 뭐 이런 진술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특검 수사나 앞으로 있을 재판에 있어서 뭐 전략적으로 또 법리적으로도 크게 영향이 있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뭐 저런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국민들께 절절한 사죄를 먼저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께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진술을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분노 혹은 남편에 대한 동정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옥중 토로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